안녕하세요. 고금리 시대에 빈익빈 부익부 연끌족설이 올 때 현금 부자는 웃는다고 했습니다. 한때 몇 년 전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현금은 쓰레기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가 인상이 돼서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하루빨리 서둘러서 자산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실은 빚이 부메랑이 돼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고 바닥으로 지하로 또 떨구죠. 그리고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뭘 할지 고민한다라는 거죠. 채권을 살까? 예적금을 들까? 아니면 고배당 우량주를 살까? 이런저런 행복한 고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벌써 언론에서 나오기를 연말이라고 했자 다음 달입니다. 12월 달에 주담대 상단 금리가 10%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 내년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7%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4%인데 내년에 7% 된다니.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7% 되면 미국은 전 세계를 그냥 경제의 지옥의 회오리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죠. 미국의 물가를 잡는다며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강달러가 돼서 나머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초토화가 됩니다. 그럴 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현금 부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평소보다 생활비가 20% 30%더 들 겁니다. 그런데 빚까지 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20, 30%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두세 배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에 대혼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아마 몰려올 겁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아마 지내야 될 충격은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에이 그럴 리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로 더 이상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충격입니다. 충격. 아무도 그러한 얘기들을 가까이서 안 해주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출금리 5%, 6% 이러니까 2%, 3% 냈던 사람들이 이게 끝인 줄 알고 매우 우려스러워하고 매우 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3년 되면 이자가 10%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연끌한 사람들은 이자를 14, 5% 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 있겠어? 이러지만 두고 보십시오. 이자를 3% 냈는데 14% 내면 어떻게 됩니까? 5배입니다. 5배. 100만원 이자 내던 거 500만원 내야 되는 거죠. 단순 계산하면. 거기다가 원료금까지 같이 내야 돼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 시험 점수 950점 1000점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험 점수가 낮은 사람들일 것이고 또한 대출을 과도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10억인 아파트를 대출을 6억을 냈다 치자고요. 근데 그 아파트의 감정가가 10억이 아니라 7억이 됐다. 이러면은 6억 대출한 것 중에서 일부를 상환해야 되잖아요. 1억이든 2억이든. 근데 그 상환할 수 있는 이들은 그렇게 14%, 15% 이자를 안 물겠죠. 문제는 이제 그런 이자를 그렇게 이제 원금 상환을 1억, 2억을 요구했을 때 그 원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1억, 2억 이러면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억이 올랐어요. 7억이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고작 1, 2억이라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1억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직장인이 10년을 열심히 저축해서 1억 못 모은 경우 허다합니다. 싱글들 혼자 사는 되게 알뜰하고 절약 잘하는 젊은이가 청년이 1년에 2,500씩 모아가지고 4년 만에 1억을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그게 너도 나도 다 되는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년에 1,000만원씩 모아서 10년 걸려서 1억을 모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굳게 먹어야 되죠. 빚을 갚으려면요. 그리고 저축을 하려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항은 꽤나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는 미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뭡니까? 기준금리를 뭐 5%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내년 상반기에만 한 4%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4%면 다행이죠. 4%면 다행입니다. 4%가 아니라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 6%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6%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3%인데. 그러면 이제 대출이자가 14% 15%가 된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2300인데 주가가 1000m로 내려간다라는 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그렇게 진짜 될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지금 가격에서 반 이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주가도 1000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에이 그런 일 있으면 나중에 다 주워 담으면 되지. 집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15억 하던 게 5억 된다고? 아니 그러면 다 사면 되잖아. 다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되려 더 못 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KTNG 담배인상공사 뭐 배당 금액이 4,800원쯤 됩니다. 주가 8만원대죠. 저거 나중에 5만원 되면 주워 담아야 되는데 그때 담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마음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났을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마 자산시장에 엄청난 기회가 넘쳐날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빚쟁이들한테는 지옥이 펼쳐지고 현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시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지금 상황 안에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길은 열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요. 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온다. 그 위기 속에서 기회는 아마 생길 수 있다. 근데 그냥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기회가 우두둑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기회를 알아차리고 기회를 내가 잡고 내가 결정할 수 있냐 없냐는 순전히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